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유니스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해수 담소화 기술입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쾌해요. 전력 없이 오직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꾼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연구 종종 들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저희는 이 기술이 왜 그냥 또 하나의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이게 어떻게 실제 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원리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인류의 오랜 숙제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아주 복잡한 설비를 써야 했거든요. 네네. 오늘 살펴볼 기술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예요. 단순히 햇빛으로 물을 증발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아이디어를요, 최첨단 소재 과학이랑 또 지극히 실용적인 구조 설계를 결합해서 거의 극한의 효율까지 끌어올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존 기술들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술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그러시죠. 연구팀이 개발한 게 고성능 해수 담소화 장치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검은색 판, 일종의 증발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증발을 시키고 그렇죠. 그 깨끗한 수증기만 따로 모아서 식수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과학 원리네요. 네, 뭐랄까 바닷가에 검은색 냄비를 띄워놓고 뚜껑에 맺히는 물방울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상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효율입니다. 그냥 검은색 페인트 칠한 찰판 띄워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성능이 궁금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가로 세로 1m 크기 장치에서 1시간에 약 4.1리터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나와요. 네, 시간당 4.1리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1리터짜리 큰 생수병 2개가 매시간 뚝딱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4.1리터라는 숫자가 바로 이 연구의 핵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많다는 느낌을 넘어서요. 기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죠. 일단 자연 상태에서 바닷물이 증발하는 속도보다 700 이상 빠른 거고요. 7배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산화물 기반 태양광 증발기 중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기술들 중에서 그냥 챔피언이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실험실에서 이런 원리가 가능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개념 증명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실용성의 단계로 들어왔다. 바로 그겁니다. 시간당 4.1리터라는 구체적인 생산량은 이걸로 진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실용성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더 이상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용성이 있으려면 그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시간당 4.1리터라는 이 믿기 힘든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광열 변환 신소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의 심장이자 엔진이 바로 그 신소재에 있습니다. 심장이요? 네, 태양광을 흡수해서 뜨거운 열로 바꾸는 증발기 표면에 코팅된 아주 얇은 막이죠. 연구팀은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인 망간 산화물을 기본 재료로 선택했어요. 네. 하지만 그냥 망간 산화물만으로는 이런 성능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구리랑 크롬이라는 두 가지 원소를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밴드갭 엔지니어링이라는 조금 생소한 기술을 적용했다고요. 밴드갭 엔지니어링.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재는 빛을 흡수하는 자신만의 입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 크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파장의 빛만 골라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기존 소재들은 태양빛이라는 거대한 밥상 앞에서 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먹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다른 반찬들은 그냥 남겨버리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기존의 일반적인 산화물들은 입이 작아서 태양에너지의 일부만 활용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낭비죠.
그렇죠. 그런데 유니스트 연구팀이 망간 산화물에 구리랑 크롬을 아주 절묘한 비율로 섞어서 말하자면 이 소재의 입을 거대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일종의 입 크기 조절 수술을 한 거군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그 결과 이 신소재는 자외선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그리고 열을 가진 근적외선까지 태양빛 스펙트럼의 거의 모든 영역을 편식 없이 뭐랄까 뷰페처럼 남김없이 흡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그 수치가 무려 태양빛의 97.2%에 달합니다. 97.2%요? 거의 모든 햇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잡는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빛을 많이 흡수하는 거란 그걸 효율적으로 열로 바꾸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흡수했다가 다시 반사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물질은 많지만 그 흡수한 에너지를 얼마나 손실 없이 열로 전환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구리와 크롬의 역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이 조합이 흡수된 빛 에너지가 다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서요. 대부분을 열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의 진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표면 온도로 나타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교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요. 순수한 망간산화물만 사용했을 때 표면 온도는 63도 정도였어요. 63도. 여기에 구리만 섞은 이원계 산화물은 74도까지 올라갔죠. 오, 꽤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이번에 크롬까지 추가한 3원계 신소재는 표면 온도가 무려 80도까지 치솟습니다. 80도요. 74도에서 80도로 고작 6도 차이인데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물의 증발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아, 그쵸. 끓는 점인 100도씨에 가까워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따라서 74도와 80도의 차이는 담수화 효율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시간당 4.1리터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은 바로 이 몇 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낸 소재 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태양빛을 거의 다 먹어치우는 대시가 소재를 만들었고 그 먹은 에너지를 거의 전부 뜨거운 열로 바꿔서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끓이는 데 성공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소금이죠, 소금.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당연히 소금이 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그 소금이 증발기 표면에 하얗게 눌어붙어서 햇빛도 막고 물 공급도 막아서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릴 텐데요. 이걸 계속 청소해줘야 한다면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염분 축적, 영어로는 salt fouling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태양광 담수화 기술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소재를 개발해도 소금이 표면을 덮어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연구팀은 이 고질적인 문제 역시 아주 독창적인 설계로 해결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장치 구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평평한 판이 아니라 아치형 다리처럼 생긴 U자 형태로 만들었더군요. 네네. 그리고 증발이 일어나는 위쪽 면과 다리 부분의 소재를 다르게 썼다고 하고요. 바로 그 U자 구조와 소재의 조합이 셀프 클리닝 기능의 비밀입니다. 셀프 클리닝이요. 네. 여기서 다리 역할을 하는 폴리에스터 섬유가 아주 절묘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하죠. 두 가지나요? 네. 첫째는 펌프 역할입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다발이 마치 무수히 많은 얇은 빨대처럼 모세관 형상을 일으켜서요. 아래에 있는 바닷물을 위쪽 증발면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별도의 전력 없이 물을 공급하는 수동 펌프인 셈이죠. 와, 전력 없이 물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것만으로도 꽤 스마트한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역할이 소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겠군요. 맞습니다. 폴리에스터의 두 번째 역할이 바로 이 기술의 실용성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폴리에스터는 기본적으로 소수성, 즉 물과 잘 섞이지 않고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소수성이요? 물을 밀어낸다고요?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위쪽 증발면에서는 물 분자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남겨진 소금 이온들은 점점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렇죠. 고농축 소금물이 됩니다. 이 진한 소금물이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폴리에스터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졌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날아가지 못하고 고농축된 소금물이 되잖아요. 네. 이 무거운 소금물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려고 하겠죠.
이때 폴리에스터의 소수성 표면이 소금 결정에 달라붙을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 매끄럽게 미끄러져서 다시 바다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소금이 표면에 굳어서 막을 형성하기 전에 계속해서 스스로 씻어내는 셀프 클리닝 기능이 구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기발한데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 장치나 화학 약품을 쓴 게 아니라 역U자형 구조와 폴리에스터의 소수성이라는 단순한 물리적 원리를 역이용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단순히 청소의 번거로움을 더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장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거의 없애준다는 의미니까요. 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분위기겠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 있네요. 그런데 실제 바다 환경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실험실처럼 잔잔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파도가 심하게 치거나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다른 부중물이 끼면 이 셀프 클리닝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모든 해양공학 기술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단 사용된 소재 자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네. 구조도 비교적 단순해서 파도 같은 물리적 충격에도 강한 편이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나 해조류 같은 생물에 의한 오염, 즉 바이오 파울링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런 실제 해양 환경에서의 장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설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핵심적인 염분 축적 문제를 이렇게 우아하게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큰 성과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오늘 살펴본 UNIST의 새로운 해수 담수화 기술은 그게 세 가지 혁신이 결합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첫째, 태양빛의 97% 이상을 흡수하는 대식가 신소재를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고, 그렇죠. 둘째, 흡수한 빛을 80도씨의 뜨거운 열로 전환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증발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네,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U자 구조와 소수성 섬유를 이용해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소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한 설계까지 갖췄고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기사에서 연구를 이끈 장지연 교수가 언급했듯이 이 기술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특히 넓은 면적으로 제작하기가 쉬워요. 아, 대량 생산도 쉽군요. 네. 그래서 실제 식수 부족 지역에 적용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거대한 부지에 복잡한 설비랑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기존 담수화 플랜트와는 전혀 다른 거죠. 분산형, 저비용, 친환경적인 접근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상상이시죠? 이 기술의 핵심은 결국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는 코팅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은 소재와 코팅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광열 변환 소재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물 위에 띄우는 증발기 형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기술을 전혀 다른 곳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선박의 갑판이나 해안가에 있는 건물의 지붕 전체에 이 소재를 코팅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증발된 수증기를 모을 수 있는 간단한 장치만 결합한다면 그 선박이나 건물이 그 자체로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아주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실제로 소재 기술의 파급력은 종종 그렇게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나타나곤 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다면 설치 비용과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물 위에 띄우는 장치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 공간과 기반 시설 자체가 물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표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상.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잘 보여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기술이 또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